집 계약할 때요, 대부분 도배 상태의 곰팡이, 하자만 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 모르고 계약했다가 집값 수억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집도 멀쩡한데 어떻게 수억이 날아가요? 등기부등본 때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솔직히 말해서 다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은행 대출 나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계약했다가 전세금 못 돌려받고 집은 있는데 내 집이 아닌 상황이 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생애 첫 집 계약, 전세 월세 계약, 급하게 계약 일정 잡힌 분들, 매매도 그렇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로 돈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것만은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핵심 포인트, 실제 사례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장 쓱 펼쳐보고 깨끗하네, 근저당도 없고 소유자도 많네 하며 바로 계약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깨끗하다는 말 때로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매매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는 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수억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 6단계 핵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니 꼭 끝까지 보시고 내 돈,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립니다. 저희는 흥준사의 흥할 준비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말씀드렸죠. 말소사항,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프린트해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한 정보로만 나옵니다. 이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죠. 근저당도 없고 임차권도 없고 가등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세금 미반환으로 가압류가 걸렸던 이력이 있다면요? 이런 건 말소사항 포함본, 즉 빨간 줄 표시가 있는 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요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큰 부담이 없는 계약이라면 유효사항 발급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4가지 함정을 체크해보면 좋겠죠. 말소사항 전부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체납과 압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신탁부동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도 않고 다가구 주택이라 임차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이나 한 동에 다세대로 되어 있지만 주인이 한 명인 경우에 이 다가구 주택 선순위 확인도 요즘은 필수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는요, 말소사항 포함본 발급입니다. 이 표제부를 확인해서 주소와 용도를 꼭 확인하시고요. 갑구를 확인해서 소유자 확인하셔야 돼요. 이 갑구에는 가압류나 가등기 등 이 경고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을구를 확인하실 땐 대출이나 임차권이나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등기부등본은 공시사항이라서 실제 권리자의 관계까지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등기부에는 아무런 근저당도 없었지만 이 집주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 회사가 압류가 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너무 많이 밀려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건물가액을 넘어선 겁니다. 추후에 후순위로 밀린 내 보증금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탁입니다. 이 신탁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찍겠지만, 워낙 이 신탁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신탁이 되어 있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네 번째는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이전 세입자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전 임차인하고도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만나서 어떻게 정산을 하고 어떻게 말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개사와 함께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발급을 할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많다면은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중개사한테 의뢰하셔도 되고요. 이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발급을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설정이 돼 있었지만 해결을 했거나 삭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발급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미리 발급했던 거를 줬을 때는요,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계약하는 날이나 아니면 전날 꼭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빌라나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공동담보나 매매 목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표제부는요, 이 집의 주소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건축물 대장도 같이 발급을 하니까요,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택으로 입주를 하고 전세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전세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호실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호수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요, 이 건물 용도가 어떤 건지 꼭 확인하시고 대지권 등록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중개사가 발급해 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이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끔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집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강제 이행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자에 대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가끔 소유자 명시사항 밑에 가압류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가압류가 들어있으면 90%는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이 국세나 지방세 금액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도 괜찮고 임대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돈이 아닌데 걸려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소유자분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처분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야 합니다.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소유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입금 계좌도 같이 이름이 같은 분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소유자는 남편분인데 와이프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의 단어라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시간이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서 다른 분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 계약이라고 하죠. 이 대리인 계약을 할 땐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개사가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가끔가다 물론 남편 명의인데 와이프가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분하고도 통화하고 실제 현재 와이프인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오셔서 같이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을구는 소유권 위에 권리사항이 있는데 주로 대출이나 임차권 등기 등 별도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작을 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집값과 내 보증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과 내 보증금 합이 보편적인 집값의 70%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0%를 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꼭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시죠? 신탁 등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된 사항에 따라서 제3자, 다른 회사가 소유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한계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급하지만 법적인 공신력은 없습니다. 이 공시사항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신력 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특히 다가구 주택일 때 이 선순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별도로 다가구 주택일 땐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최근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발급해 오라고 중개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발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주민센터 등에 가시면 직접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계약 전에 최종 6가지를 확인해야겠죠? 계약일 당일에 발급된 등기부 등본, 주소나 호수, 용도 확인, 소유자 본인 확인, 이 위험 단어 즉시 계약 중단입니다. 확인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보이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출이 있을 때 이 대출금과 내 보증금 합이 이 집의 가격에 비해서 얼마만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예전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등기부 등본 발급 때 유효사항 발급이 아니라 전부 발급으로 발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일 때나 이 빌라나 다세대,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입세대 연락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세금에 보증금이 많을 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신탁 등기일 때 신탁 원부도 발급해야 되겠지만 그 신탁 회사에 내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중개사도 어떤 중개사인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조회를 해도 어떤 중개사인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약 부분은 꼭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신뢰 있고 정확하고 잘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큰 계약을 할 땐 본인의 체크사항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이자 이력서입니다. 그 한 장 안에 여러분의 수억짜리 자금과 삶의 안정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부동산 계약을 앞둔 여러분께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오피스텔 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업무용일까, 오피스텔 계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흥준사이, 흥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